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부동산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분할성, 영속성, 이 부동산의 특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성, 영속성, 분할성, 개별성,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즉, 부동산 경제학인데, 그런 다양한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이제 마찰 비용, 세금이나 증여 상속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세금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정책들, 민주당이 됐냐, 국민의힘이 됐냐, 요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세제 개편이나 아니면은 이런 규제 풀어주는 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 층고 제한, 이런 것들 풀어주는 것도 엄청나게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시달려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그리고 좀 더 깊게 파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수요 공급이나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그리고 5가지 부동산의 특징 등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해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정말 강력한 자산인지를 느낍니다. 이게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민주당 같은 아주 득질적인 놈들의 속아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다가, 투자를 한다, 돈지랄을 한다, 돈 갖다 장난질 한다 그러는데 전혀 달라요. 수요 공급이 다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집에 투자하는 거는 땅에다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욕 안 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욕하는 건 뭡니까? 주거용 부동산, 사는 집에다 투자하는 건 죄악이고, 생산품 만들고 우리의 생필품 만드는 공장에다 투자하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토지, 우리가 먹을 쌀 이런 것들 키워내는 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죄 아닙니까? 이상한 논리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게 이 대깨문들이죠. 여튼 무식한 놈들이 때문에 나라가 점점 기울고 있는 건데 여튼 그렇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다 투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황금성이 좋으니까 덕분에 세입자들은 월세 안 내면서 전세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렴한 이자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그래서 돈 없을 때는 제일 처음엔 낮은 보증금의 월세로 살다가 돈을 악착같이 부어서 전세로 옮겨 턴 다음에 그 전세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모은 다음에 1주택이 되는 거거든. 그게 다 투자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전세를 사는 겁니다. 이 수요 공급이 맞아서 결국에는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95% 이상이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입니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에 완전히 전향을 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은 결국에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의사 증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세금. 의사를 증원해서 개뻘짓거리해서 의사들이 다 미용 쪽으로 빠지면은 그 필수 의료 다 빠져버리면은 건강보험료 급등 엄청나게 세금이 올라가듯이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그 다주택자가 담당하던 임대차 시장에서 빠져버리고 그 시장을 LH 등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이제 국민의 세금, LH가 효율성이 있는 조직입니까? 몰라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적정한 곳에 집값이 오를 만한 데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건설사가 짓는 건데 LH는 그런 가격의 신호나 수요 공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요. 아무 데나 막 지어. 그 막 짓는 것도 문제인데 그 지은 세금이 모두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봉급쟁이들 유리지갑이 더 유리지갑이 되는 겁니다. 그 LH의 세금들 누가 갖다 낼 겁니까? 다주택자들 그 부동산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을 갖다가 안 내게 되고 다주택자들도 사라지는데 이게 무식한 대깨문들 김어준 듣고 출퇴근하는 저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 무식한 대가리가 빈 라이언 어디니 같은 그냥 병신 같은 놈들이 완전히 그냥 정치꾼들의 놀아 나갖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튼 그렇고
예, 결국에는 모든 부동산의 속성을 비트코인이 갖고 있다. 쪼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속성. 이게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아주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에요. 1비트코인이 2비트코인 되거나, 조빅처럼 오태민이가 찍어내는 것처럼 수억 개로 늘어나지 않아요.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일 뿐이고,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폭등하거나 낮아져도 비트코인은 딱 유한하고 하나의 비트코인은 딱 하나의 비트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무식한 라이언 어딨니나 이제 뭐 저기 누구죠? 사부 뭐 아니면 긴자 이런 무식한 이 거지들이 아무리 정부를 멱살 잡고 흔들어로 저 새끼 죽여라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산이다. 콜드 월렛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은 나만의 것이다. 소유의 완전성을 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이게 경제학에서는 사실 완전 경쟁 시장은 없다. 한두 개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유일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1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절대로 제2의 비트코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공부해보신 비트 맥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절대로 제2의 비트코인 나올 수 없다. POW 특히 POS는 개사기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완전 경쟁 시장 채굴자와 노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보유자, 이 세 명 다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시스템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전송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 이런 것들은 완전 경제 시장입니다. 그냥, 분빌 때는 비트코인 한 개 보내는데 비트코인 한 개 들고 그래요. 안 바쁠 때는 1비트코인을 보내든 100비트코인을 보내든 몇 천 원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수수료가 완전 경쟁 시장의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면은 높은 가격을 주고 보내야 되고, 안 바쁘면 그냥 수수료가 그냥, 천 원이라도 내가 보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채굴자리 나타나고, 이제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입니다. 누가 왜곡도 못해요. 그리고 온체인. 누가 비트코인을 100개, 200개 갖고 있는지 은행이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대출해 줄게. 이랬는데 지금처럼 부분 준비 제도로 속여가면서 100원 갖고 있는데 200원을 대출해 주지 못합니다. 비트코인 100개 갖고 있으면 100개만큼만 대출해 줘야 돼. 왜 그러냐?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여튼 요런 모든 것들이 정말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자산이구나라는 거는 부동산을 공부해 본 사람일수록 더 눈치가 빠르다. 다양한 이유도 있는데 상속 증여 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해 죽겠어 진짜로. 매일매일이 그냥 막 출근할 때마다 미소가 막 그냥 지어져 비트코인 때문에 기뻐갖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트코인 때문에 하락하면은 힘들어하고 막 살려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쪽지 보내는 사람들. 좀 제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그렇고, 이 엄청나게 좋은